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저 요즘에 국제 문제에 대해서 좀 그동안 얘기를 좀 안 했었죠. 예. 사실 요즘엔 대한민국이 워낙 이제 글로벌 강국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사실 국내 증시라든지 국내 경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유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제외하고는 뭐 크게 이렇게 세계 경제하고는 그렇게 뭐 크게 연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 특히 증시 같은 경우. 왜냐하면 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본이 별로 없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빠져나갈 돈도 별로 없는 거죠. 이게 뭐 정말 뭐 사실 뭐 미국발 그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도 한국은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아시아발 IMF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서는 크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실 요즘에 가장 한국 증시 그리고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이제 하나 있다면 대만 문제입니다. 예, 대만. 사실 이게 주변 정세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이 지금 삼각동맹 체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삼각동맹이 돼 있는 것처럼. 특히나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 수익에서 글로벌 경제,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누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전 세계적인 어떤 세계화, 이런 어떤 경제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좀 블록화되는 추세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블록화가 되면 결국은 이제 예전처럼 냉전 같은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각 권역별로 경제가 이제 나누어지고 그래서 어느 권역에 넌 들어갈 것이냐, 한국 너는 일본하고 미국 쪽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 중국하고 러시아 쪽으로 갈 것이냐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때 불가피하게 이제 미국, 일본 쪽으로 이제 편향된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때 이제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이제 89년도 넘어가면서 러시아가 이제 해체되고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가까워지면서 이제 양극화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보면 다극화. 그러니까 다극화라는 것은 이제 냉전이 해체되고 여러 가지 권역별로 돼 있지만 결국 미국이 하나가 이제 완전히 강한 팍스 아메리카의 형태로 갔기 때문에 89년대 이후로 한 30년 정도는 냉전 체제가 끝난 거죠.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러시아는 해체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들 부시가 한 얘기처럼 악의 축이라는 것이 뭐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었어요. 뭐 이란, 그다음에 뭐 북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말 듣지 않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이 아니었고 북한하고 이란,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정도였단 말이야. 그래서 뭐 탈레반 이런 나라하고 이런 데하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9.11 테러 터지고 이게 다 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문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89년도 이후 냉전 체제가 끝났다. 소련 해체 이후로 3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냉전이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국도 어떻게 보면 뭐 어느 쪽 선택할래? 너 미국 선택할래? 소련, 중국 선택할래라는 것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마음 편하게 어떻게 보면 무역을 했던 시대가 바로 지난 30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도 상당히 좀 잘 지내면서 뭐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사실 중국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3만 불 인당 3만 불 경제 체제로 이제 올라서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는 참 우리가 잘 빼먹었어요. 잘 빼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공공연하고 명백하게 주적을 이제 미국으로 딱 정하고 러시아도 또 어떻게 보면 원래는 미국하고 좀 잘 지냈죠. 특히 뭐 푸틴이 이제 트럼프하고도 상당히 잘 지내서 어떻게 보면 뭐 러시아하고 미국이 뭐 밀월 관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트럼프 때는 상당히 잘 지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 미국이 이제 러시아하고 뭐 전시 상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는 북한과 함께, 북한은 늘 안 좋았고,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하고 이제 척을 지게 되는. 그래서 예전 냉전 체제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정도 되는 거죠.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등소평이 나오기 전에. 89년도부터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다 이제 소련 해체되고 중국은 미국하고 잘 지내고 이런 상태가 됐었던 것이 이제 다시 또 옛날로 회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한국도 선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 선택할 거야, 중국 선택할 거야. 뭐 뻔한 거죠. 뭐 미국 선택해야 되겠지. 원래 했던 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대중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우리가 이제 원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권역으로 이제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논리가 국제 정치의 논리가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하고 뭔가 무역을 하면 더 이익이 되더라도 못하는 거야. 너 누구네 편이야? 라는 것부터가 더 중요한 거야. 싸고 안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누구 편이야?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논리라는 것이 경제 논리를 앞서는 시대가 온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대만하고 중국 문제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시대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지금 시대는. 왜?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다극화 때,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미국하고 척이 안 되어 있을 때 얼마든지 미국이 외교적으로 중국하고 협상하고 러시아하고 협상하면서 이런 국제 분쟁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딱 적으로 에너미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거야. 협상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뭐 얘기를 잘해가지고 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면 바로 자동 개입을 해서 미국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 왜 이렇게 세계대전으로 펼쳐졌냐면 각 국가가 동맹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국가가 한 국가하고 전쟁이 났을 때는 자동으로 인계철선으로 연결돼서 그냥 전쟁이 도화선으로 딱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제정치가 이제 권역으로 나눠지고 세계경제가 권역으로 나눠지면서 중국하고 대만은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대만은 이제 미국 쪽, 일본 쪽, 한국 쪽으로 와버리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하고 대만은 걔네들 문제였어. 걔네들 문제였는데 지금은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이 나면 일본은 개입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일본은 개입한다고 선언을 했고 미국은 전쟁을 할 기세죠. 예. 왜 할 기세냐? 대만이 이제 만약에 이제 섭렵이 돼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TSMC라는 어떤 그 반도체 공급처가 이제 없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이제 파국을 맞는, 미국 제조업이 파국을 맞는 상황이 올 것이고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 뭐 이제 부랴부랴 일본에다가 이제 반도체 공장을 막 세우고 TSMC가 이제 일본에다가 뭐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거죠. 그 TSMC 입장에서는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먹거리인데 그 일본 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 당장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꺼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 전쟁이 나면은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처럼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없다. 얘들끼리 문제라고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한국 너는 어느 편 쓸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한국이 어느 편에 살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몰리게 되는 거죠. 예. 세계 경제가 그렇게 돼 있고 세계 국제 정치의 질서가 그렇게 형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드 오더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가 얘기했던 월드 오더. 세계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지.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심 없이 우리가 그냥 나는 무조건 대만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되어 있든지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얘기는 상당히 그 아마추어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이 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미국 편도 안 들고 중국 편도 안 들겠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넌 뭐야? 미국도 넌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느 마켓에다가도 이제 제품을 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다 왕따 돼버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제로섬 게임처럼 돼버리는 거죠. 다 가지지 못하거나 다 가지거나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이라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제 뭐 중립 외교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 영토 내에서 모든 걸 다 자급자족하고 수출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국가라면은 우리가 이제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수출을 해야만이 5천만 국민이 밥을 먹고 살 수 있고 또 지금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겁니다. 예,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이 계속 이렇게 수출을 해야 되고 SK 하이닉스가 계속 수출을 해야 되고 현대가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부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국부를. 그래서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제정치학자들 얘기는 중국은 결국은 이제 결정을 지었다는 거죠. 대만을 흡수하기로. 왜? 중국은 이제 계속 내리막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오늘보단 내일보단 모레가 더 약해지는 거예요. 자국 내 평가로 따지면.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은 더 약해지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1년 후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 2년 후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3년 후에 전쟁을 일으키면 이제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대만을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고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맞다이로 해가지고 뭔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적어지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히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세계 국제정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또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대만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제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조바심이 내는 과정이 언제까지냐면 2025년에서 6년 사이라는 거죠. 보통 2025년 내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내년이 뭐 인민해방군 뭐 100주년이래나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민해방군 100주년 때 창설 100주년 때 대만을 흡수하겠다라고 이제 나름 내부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그 비밀이 좀 누설됐는데 그게 실제로 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중국은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약해질 거고 2027년 더더욱 약해질 거기 때문에 2025년에 흡수하려면 흡수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돼버리면 러시아는 이제 사실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여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미국하고 이제 에너미 적대국으로 갈 명분이 없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딱 묶여 있을 때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겁니다. 좋은 상황인 거죠. 러시아는 사실은 중국하고 뭐 이렇게 얼라이언스 되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그 팽창주의를 좀 원하고 독구다이 그러니까 중립외교를 좀 원하는 상태인 거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기 때문에 뭐 중국하고도 좀 잘 지내고 뭐 이런 상황인 거지.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하고는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더더욱 대만을 흡수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5년 내년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내년은 특히 내년은 중국 대만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한국은 어떤 쪽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으로 이제 쫄리게 되고 더더욱이나 지금 현재 정부의 이제 현 정부의 수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는 결국 어디를 선택할 거예요. 그게 뭐 민주당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민주당이라도 본인들이 이제 수권을 했을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 이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중국하고 친하다, 뭐 내심 어쩌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국가의 국부가 막 반토막이 난다거나 뭐 수출이 반토막이 난다면 본인들의 뭐 선거 자체가 거의 뭐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집권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든 원치 않든 본인들은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럼 이걸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이라고 해서 용병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도 돈 좋아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돈 없는 중국보다는 돈 있는 미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죠. 또는 돈이 되는 미국.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할 게 더 많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한국이 미국 수출이 최대예요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라 해가지고 뭐 밑도 끝도 없이 중국을 지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이 나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괜히 거기다 뭐 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왜 이제 민주당 정부가 아마추어라는 얘기를 듣느냐, 특히 경제 아마추어라는 얘기를 듣냐면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도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희망적인 영향을 끼치고 특히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예, 증시는 확정되는 걸 좋아해. 만약에 이제 뭐 전쟁이 났다. 근데 한국은 어느 쪽으로 딱 선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심플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계속 불확실성. 한국이 뭐 결정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뭐 중국하고 대만하고 지금 뭐 전쟁이 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한 거야. 전쟁이 나기로 확정이 되고 한국은 어떻게 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솔직히 좀 떨어지겠지. 하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가 좀 확정적이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미국 쪽으로 이제 흐르고 그리고 대만이 어떻게 보면 영토를 소위 얘기해서 유지하는데 확정적이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증시는 올라가겠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확정적인 상황이 안 된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특히 악화됐다, 뭐 최악이다 이럴 때가 더 안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전쟁이 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한순간은 상당히 안 좋죠. 어쨌든 간에 한국 정치에는 좋을 게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만이 그냥 좋게 지내는 게 제일 나아. 예, 제일 낫습니다. 뭐 TSMC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삼성한테 좋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잠깐. 결국은 한국도 반도체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문제가 되면 또 SK 하이닉스가 또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문제가 되면 엔비디아 주식이 폭락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 테슬라도 폭락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왜? 반도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세계 경제가 또 이제 한바탕 혼란에 휩싸이게 되는 상황으로 올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하고 경제, 또 증시가 하나에 어우러지는 역학관계이기 때문에 대만하고 중국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는 정말 아마추어적인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중국하고 대만은 현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가장 좋다. 어떤 파국적인 상황도 와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